제가 4개월 동안 1개 정도 등록을 했어요. 제가 스토어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은 2천에 순위 한 600 정도. 이제 막 스토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께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시작을 하고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15년 군생활 마치고 스토어는 한 1년 정도 운영한 김보리 대표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군 생활을 하시다가 스토어 운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군생활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회에 나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와중에 지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로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저에게 권장을 해줬었죠. 그때 당시가 제가 휴직을 하고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알바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스토어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스토어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합해서 매출은 2천에 순위 한 600 정도. 화면에 띄워놓은 게 매출인가요? 잠시만 봐도 되나요? 네네. 이거는 9월이 네. 아니고 네. 10월 현재 지금 기준인데 지금 비추고 있는 게 종합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전문 브랜드 전문몰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 합쳐서 1300 정도 매출이 나오셨고 순이익이 한 400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현재까지 10월 20일 기준으로 나오는 매출인 거네요. 저 정도면 이번 달도 2천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네, 이번 달 그 정도 되고 있고 될 것 같아요. 스토어는 두 개를 운영 중이신 거고요. 네, 맞아요. 성향이 좀 다를까요? 왼쪽에 있는 게 종합몰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문몰이고. 두 개의 운영 방식이 그럼 완전히 좀 다르겠네요. 처음에는 어떤 스토어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종합몰을 운영을 했어요. 접근성이 쉬웠던 이유로 시작하게 됐었죠. 전문몰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쉬우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정말 쉬웠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종합몰로 매출 내기도 좀 쉬우셨나요? 그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도 빠르게 매출을 내기도 했었는데 저의 경우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걸렸으니까요. 4개월 차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셨었나요? 매출 390에 순이익 1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잘 나오신 거 아닌가요? 4개월에 400만 원 정도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요. 왜냐면 제가 사실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스토어를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오히려 저처럼 전업을 한 것이 아니고 스토어를 부업을 하신 분 중에 빠르게 매출이 또는 유입도 더 많았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시간을 더 많이 쓰시는데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과가 잘 안 나오셨던 편인 거예요? 맞아요. 네네. 많이 좀 조급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억울하기도 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신앙이 좀 있어서 신앙으로 좀 의지도 많이 했었었죠. 그리고 계속했어요. 스토어를 부단히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 중소형 기업들 찾고 상품 등록하고 그 중에서 뭔가 유입이 잘 나오면 통계 분석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상세 페이지를 꾸민다던가 좀 가격을 올린다던가 내린다던가 아니면 썸네일 이미지를 바꿔준다던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건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배운 거는 성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단히 더 했어요.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생각하고 더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4개월째 터졌던 것 같아요. 지금 종합몰과 전문몰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좀 더 운영하시기가 많이 좀 어려우세요 지금? 확실히 이 전문몰이 어렵죠. 왜냐면은 마케팅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는 만큼 제가 열과성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문몰이라고 하면은 특정 상품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 제품들을 소싱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본인이 스토어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해왔고 노하우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전문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하지만 저처럼 스토어의 경험이 전무했고 잘 몰랐다고 하면 접근성이 쉬운 종합몰을 운영해보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전문몰을 운영하는 건 좀 난이도가 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전문몰의 마케팅 비용은 한 달에 얼마나 쓰고 계세요? 첫 달은 한 3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었던 것 같고요. 상표권 등록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둘째 달이 지금 이번 달인데요. 한 150에서 200 정도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이 둘째 달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두 달 만에 매출을 1,000만 원을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전문몰이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 전문몰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두 달 만에 공부하시고 완성이 된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공부하셨다가 하고 두 달 전에 오픈을 하신 거예요? 브랜드와 마케팅을 딱 실행을 한 게 딱 2개월 만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8개월 정도 걸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표님이 처음 스토어를 운영하실 때 종합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쓰셨어요? 그때 전업으로 하셨으니까 8시간이요. 8시간이요? 8시간, 네.
하루에 딱 8시간씩 일하신 거예요? 네. 그럼 그 시간엔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중소형 키워드 찾고 상품을 찾아서 상품을 등록하고 그걸 8시간 동안 맞아요. 하신 거예요? 그게 거의 주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서부터는 특정 요일을 골라서 통계 분석하고 상세 페이지 꾸미고 그런 시간도 투자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작업들을 반복해서 하신 건데 지루하거나 힘들진 않으셨나요? 너무 지루했죠. 너무 지루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방법이니까 부단히 계속 했었죠. 그렇게 시간 써서 상품을 등록하셨다면 상품을 꽤 많이 등록을 하셨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4개월 동안 한 1000개 정도 등록을 했어요. 대량 등록 아니고요. 한 땀 한 땀 다 직접 올렸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1000개를 올려본 적은 없는데 혹시 어려운 건가요? 공부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스토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표님 엉덩이가 무거우셨군요. 사실 엉덩이가 원래 무겁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생계가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군대도 전역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만큼 간절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까지 2천만 원의 매출을 만드시면서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순이익이 한 600 정도 되셨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매출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고객과의 소통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매출을 극대화시키게 된 계기가 고객과의 소통이었어요. 소통이 어떻게 그렇게 도움이 좀 되셨죠? 사실 제가 배운 거는 고객과 소통에 좀 정성을 들여라 이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상품을 발송할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편지 한 통 정도 써서 이렇게 보내거나 거기 뭐 사탕 하나 정도 초콜릿이나 이런 거 넣어서 나의 마음을 함께 드린다. 그 정도 제가 배웠었는데 저는 물건을 사입한 게 아니고 위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고객들에게 나의 정성을 보여줄까 라는 고민 와중에 그럼 나는 문자로나 아니면 전화로 고객들에게 좀 이렇게 나의 정성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매 상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에게 3번의 문자를 보내요. 첫 번째로는 물건을 사고 나서 이 상품이 정확하게 고객이 산 제품인지 확인차 문자를 보내고요. 두 번째로는 배송이 진행될 때 배송 정보를 한번 보내드려요. 배송이 완료되면 배송 완료가 되면서 정확하게 그 상품이 고객한테 전달이 됐는지랑 상품에 하자가 없는지 만족하고 계신지 또 추가적으로 리뷰도 꼭 함께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런 문자를 받으시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리뷰를 굉장히 정성껏 남겨주셨고 그 리뷰가 쌓이다 보니까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상위 노출이 됐었죠. 그 힘을 받았고 그게 또 잘 팔리니까 지금까지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은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하루에 20-30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직접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딱 문자만 하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 한 30분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송이 시작됐을 때, 그리고 네. 도착했을 때 이렇게 3번 문자를 남기시는 거네요. 와, 그거 쉽지 않아. 그럼 배송도 계속 조회를 해보셔야 되고 도착하셨는지도 확인이 되셔야 되고 어차피 배송 정보 입력해야 되니까 어차피 물건 발주 넣기 전에 정보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넣는 거고요. 발주를 다 넣고 통장 번호가 나올 때 또 어차피 스토어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보내드리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정성이죠. 일주일 동안 내에 배송이 안 되는 것도 좀 체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송사나 판매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해드리고 그렇게 제가 체크해드렸을 때 고객이 더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재구매도 해주시고 또 제 스토어 오셔서 다른 것도 구매해주시는 적도 있고 지금은 매출이 2천만 원이나 되시는데 일일이 보내기가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문자를 핸드폰으로 직접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윈도우 10이면은 윈도우 10이 아니어도 되겠네요. 이 플랫폼이 있거든요. 휴대폰과 연결 빠르게 굿하면서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사실 이거 말고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들이 있더라고요. 고객들이 많아지면 그 플랫폼을 이용할까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팁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고객이 배송을 다 받고 나서 일주일 지난 뒤에 고객분이 실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일주일 동안 뭔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면서 제 상품이 뭐가 어떤 점이 더 매력적이고 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어떤 루트로 구매했는지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거는 직접 전화를 돌리는데 3분의 2는 전화 받으시고 3분의 1은 전화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수준이고 전화를 하다가도 시간이 바쁘다고 이렇게 전화를 좀 회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단히 정말 핵심 체크 포인트만 몇 가지만 체크해드려서 간단히 안내하고 간단히 끊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나의 팬이 되어주고 그런 분들이 제 브랜드를 한 번 더 찾아오고 진짜 바이럴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고객들이 불편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실제로 예가 있냐면 고객들은 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다고 해서 100% CS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문제가 있어도 왜 연락을 안 그냥 하신다고요? 불편하게
전화해도 그냥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대응해줬을 때는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한 예로는 제가 지금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사실 하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도 제품을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썼던 거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걸 확인했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은 차라리 그걸 하나 더 살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다,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너무 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리뷰 진짜 잘 남겨주시겠네요. 아직 안 남겨주셨는데 꼭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 진짜 잘 남겨주세요. 그런 게 있고 어떤 예가 있냐면 제가 사실 이 제품을 계속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거고 더 나은 상품을 제가 이제 소싱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럴 때 참고될 만한 아이디어를 또 얻기도 해요. 사실 내가 뭘 썼다가 이 제품 써봤는데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 그제서야 불만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이 점이 너무 좋더라. 아니면 이 점이 좀 사실 불편하더라. 그런 점도 다 체크해놔요. 그런 것들은 일주 뒤에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신 거죠. 이런 것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시길 권장드리는 것 같아요. 거의 소통 왕이시네요. 이런 게 사실 뭐 급진적으로 매출을 뭐 극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분명히 빛을 발휘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가 진짜 매출을 만드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고객 응대를 하려면은 일단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직 유입도 안 일어나고 매출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부단히 상품을 올려야겠죠. 전문물 스토어는 지금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은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입소문 마케팅인데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이나 블로그 아니면 또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품이 진짜 좋은 상품이고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거를 입소문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인에 계속 글을 올리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올리면 마케팅 비용이 정말 저감돼서 너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럴 능력이 아직은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거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체험단 같은 거요? 맞아요. 체험단이 될 수도 있고 기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맡겨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실까요? 지금 고정적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되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우셨나요? 종합몰은 경쟁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소기업에서 내가 혼자서 잘 팔고 있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들어와서 같은 상품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또 가격 경쟁이 막 이렇게 치열하게 올라가잖아요. 치킨 싸움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주력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내가 막혀버리면 어떡하나. 그때 그러면은 매출이 많이 줄어드셨나요? 네 맞아요. 매출이 막 줄어들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셨나요? 처음에는 가격 조정을 저도 했었죠. 똑같이 치킨 싸움 계속 내려가다가 도저히 마진도 없고 너무 힘들어져서 답이 없겠다. 그래서 결국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판매자한테요? 네 전화를 드려서 서로 지는 싸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냥 우리 같이 마진 서로 남기고 서로 나눠서 먹자 이 시장. 그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좋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셨었고 무슨 소리냐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쌩까신 분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었는데 의외로 같이 공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공생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같이 가격 놓고 하면 그분도 잘 팔고 저도 잘 팔아요. 가격을 서로 막 낮추면서 싸우지 네네네, 않고요. 맞아요. 이 암묵적인 이제 서로의 이런 룰을 지키는 거죠. 그래도 이전보다는 매출이 줄어드셨겠네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아예 안 팔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났었죠. 경쟁자가 들어온 거 말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위탁으로 상품 판매를 하다 보면 제한이 하나 있어요. 영원한 1등은 없다. 누군가는 치고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누군가는 똑같은 상품을 찾고 똑같은 키워드 찾으면 누군가는 또 치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중소기업을 계속 찾아야 되고 부단히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좀 노력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물몰의 경우는 좀 잘 팔고 있거든요.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급사에서 제품이 이제 다 팔리게 되면 더 이상 본인들이 사입하지 않겠다. 왜냐면 지금 달러 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사 입장에서는 지금 물건을 가져오면 본인들 너무 손해인 거예요. 물건을 가져오려면 당신이 사입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최소량이 이제 1000개다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물건을 또 찾아보면 되니까요. 제 브랜드로. 이제 막 스토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랬었고 이미 너무 많아요. 이 시장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위탁 판매는 마진도 안 되고 경쟁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도매매 상세 페이지도 너무 후져 보이고 다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시작을 하고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네, 저랑 같이 시작을 하시고 이미 포기한 사람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버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은 느낌? 꾸준하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부모님도 스토어 운영하신 지 한 2, 3년 되셨거든요. 3년 동안 매출이 100만 원이세요. 매달. 이렇게 버텨도 나중에 매출이 오를까요? 상품들은 하고 계신가요?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뭔가 터질 줄 모를 것 같아요. 언젠가 터지지 않을까요, 진짜? 그 상세 페이지 변경도 하시나요? 그게 돼야지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통계 분석과 상세 페이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진짜 안정적이고 때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세 페이지가 이상해도 그게 과연 팔릴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고민 저도 했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래도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했던 게 고무장갑이 하나 있었거든요. 상세 페이지가 어떤 거였냐면 고무장갑이 이렇게 봉지가 있으면 앞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뒷면을 보면 제품 정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상품명, 뭐 재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걸 사진 뚝 찍어가지고 그걸 상세 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예요. 상세 페이지 기회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렵게 찾은 키워드니까 올렸죠. 그게 팔렸어요. 4-5개 팔렸나? 그럼 팔린 거예요, 팔린 거.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후져도 판매가 되긴 되는 거네요. 살 사람은 산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군인일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좀 어떻게 다르고 지금이 좀 더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고 만족스러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만족스러운 점은 가족과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바탕화면도 가족 사진이더라고요. 2년 전에 아이디랑 에버랜드 갔다가 사진 찍은 건데 너무 좋죠. 위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건데요. 사입을 하면은 마진은 뭐 이런 것들은 잘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 사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매일같이 주문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포장도 해야 되고 배송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근데 위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아이디랑 에버랜드 놀러 가더라도 평일에 잠깐 시간 내서 발주 넣고 주문 처리하고 고객 응대만 하면 되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에버랜드에 노트북을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갔죠. 제가 발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발주 넣는 시간 정해서 하고 저녁에 와서 애들 다 놀고 통장 번호 입력해주고 고객 응대 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늘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았고, 불안한 점은 이 시장이 계속 성격이 바뀌니까 매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늘 불안하다는 점.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똑같은 고민이겠지만, 왜냐면 제가 이전에는 이제 공무원이었잖아요. 따박따박 주는 봉급 배따지게 이렇게 받아먹고만 있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가족과 함께한 시간 덕분에 그런 걸 다 승화해서 훨씬 더 좋다.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군생활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새벽에 퇴근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제 삶도 그랬고요. 가족과 늘 함께 하지 못했고 그런 시간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충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스토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 직장을 뭔가 가져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저 하나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거거든요. 저는 돈이 되는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지만 스마스토어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꼭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강의를 정말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다 합치면은 얼마나 비용을 쓰셨어요? 잠깐 머릿속에 좀 계산해 볼게요. 한 700~800만 원? 강의료만요? 스토어 하면서 버는 돈 가지고 다 강의 들었어요. 하면서 버는 돈으로만. 처음 강의만 제 돈을 투자했고 나머지 강의는 다 스토어로 벌은 수익으로만 강의를 들었어요. 돈을 투자한 만큼 얻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을 투자해야지만 또 사람이 또 그게 있잖아요.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그런 또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더 고액 강의도 훨씬 많거든요. 저는 800만 원밖에 안 돼 봅니다.